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적으로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걸어가는 여행이라는 컨셉을 잡았고요. 오늘 이제 끝나고 가실 때 마음껏 내가 소통하고 여러 그 소중한 사람들 만난 그런 기회가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가셨으면 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사인 전하상 대표님을 소개드리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선은 1%도 들으실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세요.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미국까지 이제 유학 다녀오시고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셜벤처를 인큐베이팅까지 하는 그런 헤드플로까지 설립한 분이시고요. 오늘 이 강연 20분을 부탁을 드렸는데 50시간도 넘게 준비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큰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선 전하상 대표님 모시고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강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를 되게 잘해주셨는데요. 헤드플로우에서 일하고 있는 전하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강연 준비할 때 제가 이미 준비해주신 분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준비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셜벤처들에겐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어디에 강연을 가든지 하면은 소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페이스북이라거나 구글이라거나 제가 만약에 주커버그를 하면은 여러분한테 페이스북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헤드플로우에 대해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보통. 그래가지고 항상 고민이었어요. 맨날 같은 내용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헤드플로우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헤드플로우 알고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맞네요. 네. 제가 이럴 줄 알고 이번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똑같은 얘기, 저희 얘기만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얘기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헤드플로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할게요. 헤드플로우는 앞에서도 먼저 설명해 주셨지만 크게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셜벤처 랩. 이거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교육, 그리고 그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픈 컬리지.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1%도 듣지 못해요. 사실 옆에 지금 강연하러 나왔는데 옆에 한 분 더 계시죠. 제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그걸 모두 통역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 청각장애가 있건 혹은 뭐 경제적인 이런 차이가 있건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오픈 컬리지의 역할이고, 이까지만 소개하고 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보면은 네트워킹을 통한 사회혁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제대로 네트워킹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헤드플로우 사람들은 그래요. 네트워킹 관련된 사회적 기업 행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네트워킹을 통한 사회 혁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이 50%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가도 실제로 저희가 즐기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는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주최하는 측에 저희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유니버설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그 부탁을 했었는데, 최초로 작년에 박원순 시장님하고 그 사회적 기업 소통을 위한 이런 경청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정부기관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나눔재단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준비해 주신 분들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 혁신의 순간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청각장애인인데 다른 곳에 가면 굉장히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에서 아무런 도움 필요 없이 제가 올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혁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작년에 여름에 역시 행복나눔재단에서 저하고 인터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헤드풀을 창업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언론에 노출이 있었는데 저희에 대해 가지고 그 언론 보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단편적으로 혹은 저에게만 이렇게 포커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셨던 남부위원 대리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나눠주셨냐면은 저희 팀에 대한 포커스를 하셨거든요. 팀에 대한 이야기. 그게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헤드풀 가장 잘 담아둔 그런 인터뷰였는데 장면의 모티브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가장 첫 번째는 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드플로우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좀 이상해요. 뭔가 저도 매일 항상 이 사람들 참 이상하다.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이상하냐면은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정말 엄청난 능력을 잠재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놀랄 때가 굉장히 많고 하루하루 감탄하고 감동의 녀석인데요. 이거 참 좋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고민이 많이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매일 감동인데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딱히 굳이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저희 사내 네트워크 메신저를 보고 있었는데 그 저희 직원 중 한 분이 뭐 보고서 같은 거 완료한 것을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그런 마케팅 보고서예요. 마케팅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어떤 문장이 써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커피 마실 때 보면은 스타벅스라거나 이런 커피 보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런 내용 나와 있잖아요. 이 보고서는 너무 핫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읽기 전에 조심하라.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헤드프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매일 감동에 이렇게 겨우 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까 참 고민을 참 오래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강연 아침에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게 우리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잘 표현해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헤드플로우의 디자이너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역시 저처럼 청각장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 근데 헤드플로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홈페이지 한 번쯤 와보신 분들이라면은 헤드플로우의 디자인이 그래도 남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걸 모두 만든 사람이 바로 청각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인인데 사실 사회에서는 이분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재능에 대해 가지고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이런 작품을 모두 만들어냈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여기 또 계시는데 경험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개발자 그래서 바로 앞에 계시는데요. 이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청각장애가 있으면은 수업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험을 바꾸는 거, 이런 분들의 경험을 바꾸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바로 개발자분의 역할인데요. 이분은 청각장애인이 아닌데 가끔 못 알아듣는 거 보면 청각장애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인데 장애인 창출 기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그래서 이 디자인, 이 개발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사실 사람들은 어떤 솔루션만 제공하면은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각장애인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장애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픈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행위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만든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은 정말 쿨한 기기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랩탑은 아마도 맥북 에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아닌가요? 맞죠? 예, 맥북 에어를 쓰고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으로 수업 내용을 모두 볼 수 있게.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을 여기로 다 보고 있어요. 과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 지원을 받을 때 교육 지원가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제가 그 어깨 너머로 봐야 했거든요. 굉장히 누군가한테 의존한다는 느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내용은 똑같이 전달받는데 그 경험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분은 그 경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쿨하게, 예, 그러니까 다리를 딱 뻗고 아이패드 하나 보면서 여유 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애인이라는 게 뭔가 그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팩트가 아니라 뭔가 쿨한 이런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 개발자분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헤드플로우를, 예,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그 외로 혹시나 제가 얘기 안 하면은 좀 삐질까봐, 예, 경영지원팀 얘기도 이렇게 넣었는데, 네, 역시 경영지원팀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보여줄 게 없잖아요. 디자이너라거나 개발자는 보여줄 게 있는데 경영지원팀은, 예, 회계하고 어떻게 보여줘 제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장 중시하는 것 같아요. 주주라거나 아니면 고객이거나 아니면은 직원이거나. 어느 하나가 정답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가장 우선이냐면요, 직원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고객, 그 다음에 주주인 거죠.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예, 제가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각장애인들이 50%나 되기 때문에 누구나 장애가 있건 없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싶었던 거.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털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유니버털이라는 단어 하면은 굉장히 너무 애매하잖아요. 예, 굉장히 애매한데, 근데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유니버털이라는 게 뭐냐면은 장애가 있건 혹은 뭐, 예, 환경이 뭐 다르건 경제력이 어떻게 다르건 스타일이 다르건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50%가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헤드플로우 공용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신다면은 언어 하나잖아요. 뭐 요즘 뭐 외국계 기업이라면은 영어까지 쓰겠지만 헤드플로우는 더 많습니다. 몇 개냐면 헤드플로우에는 공용어가 3개나 있어요. 왜 3개냐면은 첫 번째로는 한국어, 두 번째로는 전원이 수화래요. 들어올 때 수화 교육을 다 하기 때문에 모두 수화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개발팀이 있다 보니까, 예, 개발 언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언어를 같이 쓰고 있고요. 예, 문서 작업할 때는 그 한국어로 쓰는 것보다는 개발자들은 개발 언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개발 언어까지 그렇게 쓰고 있고, 평소에도 그래서 습관적으로 수화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사 밖에 나가도 수화를 써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딱 비어 있어요. 저기 컵 안에 물이 비어 있으면은 물 따라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이래야 되는데 저희 헤드폰 직원들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수화로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 사람 왜 그러나, 예, 이럴 때도 있고, 가끔은 지하철을 타실 때 청각장애인 직원이 없는데도 수화를 쓸 때 있어요. 왜냐하면 비밀 암호 같아요, 저희한테는. 남이 들으면 안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남 욕할 때 쓰기도 하죠, 가끔씩은. 네. 그러다 보니까 수화를 쓰는데, 지하철에서 수화를 쓰고 있으니까 청각장애인이 아닌 직원분이었는데 수화를 쓰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다가오시더니 앉아. 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도 아닌데, 네, 아이고 이러면서 앉으라고. 그래서 아저씨 저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앉아서 가셨다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수화를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활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장점이 융화되고, 다들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혼자서 완벽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어차피 못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리액션을 보이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팀이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하면은 사실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가치가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끌어낸 것이 바로 헤드플로의 지금 팀이 아닌가 싶고, 그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저희 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뽑았냐. 부러워하는 사람 많아요. 개발자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디자이너 특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은근히 좀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았냐 하는데, 저희는 딱 두 가지만 봐요. 복잡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헌신도.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사실 마침 저희가 지금 또 이제 인턴 채용 기간이다 보니까 오늘만 해도 저희 면접하다 왔거든요. 저희가 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헌신도.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학력이라거나 경력, 뭐 스펙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실행해내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자를 가장 중시하는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뭔가 저희가 교육을 해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아무래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지만, 한 가지 기술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한테도 굉장히 많은 큰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가장 중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장애인하고 같이 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막 한 명이 혼자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팅을 가신다면 혼자 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미팅에 가도 오늘만 해도 둘이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용이 두세 배 더 들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든다면은 저희에게 남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세 배 가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희가 만들어내는 아웃풋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챌린지는 앞으로 저희의 과제는 어떻게 회사가 커지면서도, 지금도 채용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커지면서도 이렇게 멋진 사람들만 이런 멋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런 회사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저 지금 회사가 너무 좋거든요. 이 모습을 저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일하는 곳이. 그럼 어떻게 이것을 성장하면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과제예요.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지금 벌써 진행하고 있어요. 소셜큐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브랜드도 만들고 현재 15개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꿈꾸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인큐베이팅을 하면은 단순히 뭐 갑을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함께 성장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저희만 크는 게 아니라 저희도 사실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회적 기업들은 저희보다 더 작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작은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는 아무래도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저희는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 잘한다면은 디자인을 잘하는 팀하고, 그리고 또 뭐 세일즈 잘하는 그런 팀들하고 생태계를 만들면은 정말 멋진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저희 팀도 아니고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어색했어요. 너무 걱정도 많이 됐고, 제가 뭔가 인큐베이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지고 이제 벌써 가족같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항상 저희는 사실은 정부기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딱딱했어요. 딱딱했는데 처음부터 뭔가를 다 뜯고 정말 소통하고 편한 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시작했죠. 저희 모습들인데요. 여기는 그 아트볼이라고 예술 관련된 이런 공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팀들끼리 서로 경쟁이 아니라 왠지 가족 같아요. 정말. 그러면은 한 팀이 예를 들면 무슨 마켓을 연다면은 다른 팀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뭔가 좀 더 잘 알고 있으면 그분이 교육을 개최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법인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처럼 젊고 장애인이 50%나 되는 회사가 이런 인큐베이팅을 이렇게 맡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라거나 그런 뭐 경륜이라거나 이런 게 없지만 다른 팀원들이 저희가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팀들이 저희가 부족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자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을 좀 뜯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딱딱해 보이던 사람들도 사실 굉장한 창의성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저희 가끔 이제 가구 조립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조립한다거나 한 번 또 레고를 만들어 놨는데 레고를 갖다 놨는데 아무나 갖고 놀라고 그렇게 놔뒀는데 누군가가 어느 날 아침에 와보니까 로봇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로봇을 만들어 놓고 오늘 가져온 건 뭐가 있냐면은 아침마다 무슨 작품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딱 와보면은 매일 기대가 돼요. 오늘은 무슨 작품이 있을까? 딱 와보면은 예 웃었다 울었다. 아마 이분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 일하실 때 보면은 가끔 이렇게 놓여 있고 이렇게 놓여 있고 네. 이런 창의성도 찾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관하고 민하고 그리고 예 모든 사람들이 생태계 만드는 거. 이게 제가 사실 꿈꾸던 모습하고 100%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모습에 굉장히 많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먼 미래에는 그 뭔가 타운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회사 타옥이 있으면은 옆집은 저희가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카페, 앞집은 저희가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그 예술 마켓, 옆집은 무슨 개발 오피스, 앞에는 뭐 디자인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타운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지금 벌써 너무 저희가 지금 사업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사람들 벌써 헤어지는 것 자체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게 저의 꿈이고. 시간 너무 지나가는데 괜찮을까요? 네. 세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까지는 제가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고 이뤄진 과거의 일들이거든요. 과거와 현재의 일들인데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사진은 별로 없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이미지화하는 기술을 아직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말로만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언젠가 드림타운을 만들고 싶은데 어릴 때 혹시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축구. 여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나 보군요. 네.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동네에 공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에서 축구를 했는데 콘크리트에서 축구하다 보면 가끔 차가 지나가잖아요. 골대는 그 마을의 그 도로에 콘크리트가 경계에 있잖아요. 여기 선이 생기니까 그게 골대였던 거죠. 근데 차가 지나갈 때 제 공을 펑크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혹시 내 공 차가 펑크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계시네요. 네. 역시 이분들은 제 그 슬픈 마음을 아실 거예요. 진짜. 너무 어린 마음에 그 축구공이 지금 생각하면 비싼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 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결정적으로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졌을 때 이게 한국 축구의 한계구나 이런 초등학교 때인데 그럴 정도로 좌절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바라던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뭔가 아이들이 놀아도 안전한 곳, 차들도 지나가지 않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지역학을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전공이 도시지역학이었거든요. 영어로는 시티 플래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도시계획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공학적인 접근이 많은데 저희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좀 더 행복 관련된 그런 공부가 더 많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창의적인 공간. 그러니까 언젠가는 단순히 저희가 회사가 커진다면은 뭔가 고층 건물에
그런 왠지 뉴욕 같은 그런 건 말고요. 예, 뉴욕 보면은 왠지 50층 올라가가지고 그런 건물이 아니라 왠지 저층에 뭔가 기존에 이제 80년대에 지어진 집들을 리모델링한 그런 곳들이 모여가지고 소셜벤처 밸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항상 꿈꿔왔어요. 또 여기 이제 고려 사항이 뭐였냐면은 접근성하고 환경 이런 걸 고려했는데 어디에다가 이 타운을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정말 제주도도 고려했어요. 제주도에다가 정말 바다가 보이는 곳에 땅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정말 멋진 아트밸리 하나 만들까. 근데 막상 그러려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결정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젊은데 연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 결론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갈까. 부산을 갔더니 부산에서 소셜벤처 하시는 분이 여기로 하라고 계속 적극적으로 설득하셨는데 역시나 연애 문제 때문에 큰 문제죠 그거는. 앞으로의 이제 결혼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결국은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홍대로 가야 될까 아니면 서울역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뭐 용인 같은 데로 가야 될까 하다가 나름대로 2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가 나름대로 선정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아마 1년 안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만 해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소셜벤처가 모여있는 마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소셜큐브 팀들이 다 모여있고 앞에 저희랑 같이 시작한 그런 카페들이 있고 옆에는 그런 디자인 센터가 있고 뭔가 하이라이즈 이런 것도 아니고 건물도 다 부수고 새로 짓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파리 같은 데 가면은 100년 된 건물들이 안에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굉장히 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타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제가 꼭 만들고 싶은 게 여기 아쉽게도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하면은 별로 공감대가 형성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왠지 오픈된 이런 축구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조기 축구회라고 있죠. 우리는 그 아버님들과 같이 공도 차고 하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주전에서 밀려 나오고 저는 가끔씩 바쁘다 보니까 정말 가고 싶을 때 땡길 때마다 축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왠지 히스패닉들이 많아가지고 좀 멕시코라거나 이런 계통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다 보니까 언제든지 딱 축구하러 가면 아미고 하면서 다 그렇게 축구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일요일 날 그 공터에 가면은 축구하고 계신 분들한테 껴가지고 하고 그 뻘쭘해서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축구 사회적 기업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타운 자체가 단순히 뭔가 비즈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타운의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서비스까지 만들고 언젠가는 이게 바르샤 같은 그런 명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은 그 회사가 모여있는 그 거리들이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으로, 지금은 다 아스팔트나 이런 콘크리트 바닥이지만 여기가 언젠가는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 왠지 가운데서 누가 색소폰이라도 불고 있고 그런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사실 보면은 제가 참 편하게 네트워킹에 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사실 저랑 같이 오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최한 측에 부탁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이런 타운에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그냥 참여할 수 있고 그냥 다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런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헤드플로우가 지금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하상 대표님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에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도 아마 보시면서 같은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반짝반짝하게 행복한 분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작년에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었던 사실 그런 이유는 보시면 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전화상 대표님은 팀원들 그리고 사람들에 있는 그 잠재력, 매력 그리고 보석 같은 것들 되게 믿고 끌어내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분을 모실게요. 저희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원 대표님이시고 아까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계시다가 왜 사람들은 꼭 돈을 많이 벌고 사회공헌을 하고자 하냐? 왜 사람들은 꼭 잘 되고 나서 누구를 돕고자 하는가? 이제 그걸 의문을 품고 모든 걸 때려치시고 강연 문화를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마이크 임팩트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한동원 대표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 되는데. 되는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임팩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되게 미친 팩트라고도 읽으시고 되게 마이크로 임팩트 이렇게도 읽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치지도 않았고 이게 최소의 임팩트를 만들지도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크 임팩트고요. 이제 소셜 벤처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서 이제 시작하고 있고 이제 2년 전에 2010년 1월에 본격적인 기업 형태를 시작해서 만 2년이 넘은 이제 햇병아리 기업이에요. 햇병아리 기업이고 이제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로고 밑에 보시듯이 모티브 스토리 위스덤 긍정적인 모티브나 감동적인 스토리 가치 있는 지혜들을 발굴하고 만들고 전파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런 스토리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 이런 책들에 보면 미래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그런 꿈과 스토리를 파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쵸? 없어요. 그렇게 포장한 기업은 있는데 저희는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그런 꿈과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전파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저 네트워크는 정말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마이크 임팩트가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야기 이런 걸 전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JJR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JJR이 뭔지 아세요? 지저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웃기시군요. 네, 약간의 JJR과 한번 같이 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강의 듣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 다음에 꼭 마지막에 손 들고 막 이렇게 막 손 들고 막 들이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타입이었었거든요. 손 들고 꼭 물어봤죠.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할게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는 뭐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그저 그렇게 답했을까요? 대부분 다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답하시냐면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약간 그 말 듣고 그냥 너무 겸손한 척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마이크 임팩트를 하면서 수많은 명사들을 만나면서도 똑같은 질문들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운이 좋았대요. 운이 좋았대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하면 운이 좋은 거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자 7하고 3은 읽히시죠? 무슨 한자예요 이거? 운칠기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운이 7, 기가 3. 운이 7이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막 사회 보고 이러면 꼭 물어보거든요. 운칠기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운칠기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칠 복삼. 운이 7이고 복이 3이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행운과 복 이런 게 어디서 오는 거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벤처 하시는 분도 많이 보고 인물적으로도 많이 보고요. 근데 이제 중박과 대박 이렇게 있더라고요. 중박과 대박. 중박과 대박의 차이가 무엇이냐 딱 봤더니 중박은 자기가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중박에 나시는데 운이 좋아서 이런 시대의 흐름이 잘 맞으신 분들은 대박이 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해서 이제 윤재균 감독님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해운대가 대박이 날 줄 아셨습니까? 몰랐다. 박하린 선생님 만났을 때도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습니까? 몰랐다.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고 행운이 잘 따라줬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박을 불러오는 그런 운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그런 행운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렇죠?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런 네트워크에서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네트워크.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행운은 정말 기회라고 얘기하는 행운들은 바로 네트워크에서 오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연한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우연한 기회를 알고 보면 어떠한 사람에서 왔고 되게 우연하게 알게 된 사람이나 지인의 지인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 네트워크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네트워크도 보면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사람과 물건 간의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개념과 개념 간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즉슨 그 네트워크의 그 수와 그 네트워크의 밀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행운과 행복은 많이 찾아오게 되고 대박이 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되겠죠? 여기까지? 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짧은 제 생각입니다. 여기 어른분들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못 들은 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지난 2년간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은 인물들이나 많은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품어라. 이런 일을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품어라. 근데 사실 네트워킹 하면 그냥 단순히 뭔가 이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하고 나중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어떻게 밥을 먹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쉽거든요. 인간관계 관리 기술. 근데 이런 네트워크 관리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이 정말 중요하구나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의 그 대표적인 시가 이거죠. 김춘수의 꽃.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죠? 사실 그게 네트워크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 너드와 너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너드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의미가 있다. 너는 나에게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럴 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더라고요. 형성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저는 창업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정말. 그때는 창업이 이제 붐도 아니었고 상격도 안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친구들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동시에 이런 강연이란 컨텐츠, 이런 스토리 컨텐츠가 정말 영향력이 있는데 정말 좋은 컨텐츠인데 사람들이 되게 기피하고 지루하고 이런 걸 보면 되게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제 유명한 CEO 분들을 모셨는데 아침에 했었는데 애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학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이제 반을 이제 휴강시켜서 불러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사랑하는 컨텐츠인데 동시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관심과 애정의 시작은 이건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저런 러브마크. 저게 이제 의미 부여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컨텐츠들을 이런 예능으로 한번 풀어보자. 지식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저런 분들을 이제 불러서 진행을 했었고 이런 장기야 이런 분들 불러서도 꼭 자기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해서 막 얘기를 하시고 이런 진중권 씨 이런 분들 오셔도 꼭 와서 이제 꼭 노래든 이제 춤이든 퍼포먼스든 무언가를 꼭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저런 것들을 전달하게 되고 이런 게 처음에 저렇게 고대 화정체육관에서 크게 진행하고 나서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좀 더 이제 약간 젊은이들에게 더 접근 잘할 수 있게 더 많은 청춘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자 생각을 해서 지산 락페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야외에서 하는 페스티벌, 젊은이들 좋아하는 페스티벌 이런 걸 한번 같이 결합을 해보자 해서 이번 5월 19일에 열리는데 청춘 페스티벌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강 앞에서 플로팅 스테이지에서 푸른 하늘 앞에 두고 피크닉 나온 것처럼 저런 식의 한번 컨텐츠들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페스티벌을 열었었고 굉장히 큰 호응들을 얻었었죠. 그리고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이거를 좀 더 팬시하게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티랑 한번 결합시켜보자. 약간 인사이트 파티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래툰 쿤스탈레라는 컨테이너로 만든 이제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파티처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스탠딩으로 해서 이렇게 막 저녁 9시에 명함 교환하고 이렇게 이제 디제잉 이제 이런 음악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랬었죠. 근데 사실 이런 게 새로운 거냐?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되게 좀 약간 대답을 잘 못해요. 어떻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것과 있는 것을 결합시켰을 뿐이다. 네트워킹을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냥 뭐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스토리랑 페스티벌이랑 스토리랑 콘서트랑 이런 스토리랑 파티랑 그냥 같이 결합을 시켰더니 사람들이 되게 새로운 가치, 새로운 혁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실은. 그쵸? 네트워킹이 불러오는 혁신이나 가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봉 선생님도 오셨었거든요. 이상봉 선생님 오셨었는데 이분은 무릎팍도사에서 부르기 힘드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하니까 어떻게 다른 행사랑 헷갈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사인하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래도 뭐 디프리도 같이 하고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러고 이번에도 또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도 저희 놓지 않고 꼭 이제 들이대서 이제 네트워킹으로 만들고 뭐 김중환 선생님 이런 분들은 계속 같이 해주시고 우리 진보라 씨 이렇게 해주셨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강연으로서 조금 하게 되니까 이제 강연을 하고 싶은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컨텐츠들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 임팩트 스쿨을 만들었죠. 저희도 하루에 몇 번씩 막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자기는 UFO 전문가인데 UFO에 대해서 강연하고 싶다. 막 이러신 분도 있으시고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조폭이었었는데 이젠 개과천선에서 약간 모티베이션 강연 해줄 수 있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강연을 맨 처음 만들었던 처음 모델이었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 직접 만들기 뭐 이런 거 오빠미찌 아시죠? 어플. 그래서 그 오빠미찌 개발자가 제 후배거든요. 그래서 오빠미찌 만들었다가 이제 구속당하고 나왔을 때 이제 곧장 섭외해가지고 이제 만들자 같이 하자 그랬었고 뭐 이제 연애 고수대기 이런 나왔던 애들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죠. 사실 이것도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서 좀 새롭게 이제 전달했었던 거죠. 굉장히 좀 새롭게 느꼈었고 이게 이어지면서 저희가 이런 스토리를 만들 공간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제 M스퀘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어지면서 이제 점점 토크 콘서트나 이런 컨텐츠에 이제 붐이 좀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지식 지도가 바뀐다. 이제 지식은 마이크로 전달된다. 이제 뭐 이러고 막 이제 토크 콘서트 열풍 이렇게 하면서 뭐 전문가 인터뷰하는데 막 제 이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되게 보면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판단으로 했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먹힐 거다 안 먹힐 것이다. 이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러브마크를 찾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김춘수의 꽃처럼 너는 의미 있는 컨텐츠고 미래를 주도할 컨텐츠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문화로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네트워킹의 시작은 바로 저런 것입니다. 관심과 애정.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실은 내부 네트워킹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부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옛날에는 정말 패밀리 스피릿으로 하다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약간 제가 느낌이 뭐냐면 50명의 여자친구랑 사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정이나 이런 이제 내가 문자를 쓸 수 있는 이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들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나 되게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친구한테도 상담을 많이 하고 이런 직원 관리나 이런 멤버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정말 마지막으로 솔루션 얻은 거는 네가 뭐 생일 때 선물을 주고 뭐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첫 번째는 네가 그 멤버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무의식 중에 상대방이 느낀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렇죠? 근데 그게 무의식의 힘인 것 같아요. 모든 네트워크의 기본인 것 같고. 그래서 시험해 봤거든요. 제가 뭐 이제 뭐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상대방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리액션이 훨씬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실험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쵸? 서로서로 그런 관심과 애정, 진심 어린 거 가지면 네트워크의 시작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인간관계 스킬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물에, 저 개념에, 나의 사업 아이템에 관심과 애정,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면 거기가 네트워크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깨달은 네트워크의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제 친구 관리하고 인간관계 관리하지 않지만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도 정말 편하고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사람도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 그게 네트워크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체불명의 씨앗을 뿌려라. 정체불명의 씨앗을 뿌려라. 그래서 두 번째인데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누구랑 같이 시작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창업을 시작해서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디자이너는 뭐 디자이너 중에 최고를 구하고 개발자는 개발자 중에 최고를 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컨설팅이었으니까 컨설턴트 똑똑한 애들 중에 모아가지고 했냐 뭐 이제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했냐면 처음에 대학교 때 아프리카를 같이 갔었어요. 한 달 동안. 그 아프리카를 한 달 동안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 아프리카 같이 갔을 때 뭐 이런 거 같이 할 줄 알았겠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근데 하지만 그 친구들과는 그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공유하니까 같은 생각을 품게 되고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되게 제가 아프리카를 안 갔더라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이 친구들과 같이 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었고 여러분 열정낙서 들어보셨어요? 열정낙서 대학교 돌면서 했었던 건데 작년에 12개 했었고 올해는 뭐 24개 이렇게 돌면서 하는 건데 이런 사업계가 온 것도 되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제가 이제 행복나눔재단이 그 S모 통신사죠. 그죠? S모 녹화되고 있어서 S모 통신사의 그 브랜드 전략팀에서 이러한 컨텐츠로 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해서 가지고 2달 동안 완전 빡세게 했었는데 이제 그 한 분의 윗분의 변심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정말 저희는 진짜 실망했었거든요. 실망했고 정말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었고 콘텐츠가 너무 아까워서 이제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그 브랜드 전략팀의 한 분께서 이제 제2모 회사로 가셨어요. 이제 제일 뭐 이제 회사로 가셔가지고 이제 그 회사의 팀에 가셨는데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어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한 번, 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이런 가치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냐?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씨앗을 많이 뿌려놔두면 그 씨앗이 어디에선가 움트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가치를 주고 뭔가 네트워크가 되고 뭔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네트워킹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미천한 경험이지만 2년, 3년 하고 나니까 그런 네트워킹이 정말 진짜로 실제적인 가치로 변한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조건 정체모를 씨앗을 많이 뿌리고 네트워킹을 엄청 많이 해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움틀지 모른다. 그래서 어디에서 막 들이대고 뭐 큰 모임 있으면 가고 이렇게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 다시 네트워킹이 다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신기했던 경험은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커피숍을 전전하면서 했었거든요. 여러분 스타벅스 같은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봤어요? 하루 앉아 있으면 정말 엉덩이 진짜 아파요. 나무 의자에 하루 종일 엉덩이 진짜 아프고 제가 아메리카노 이런 거 즐겨 마셨는데 매일 마시다 보니까 막 사약 같은 거예요. 막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막 이랬었는데 이제 어떤 한 형이 어떤 한 기업가분을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소개를 해주셔서 같이 저희가 기사 난 걸 보고 같이 만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너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채 주저함도 없이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제 그분께서 저희 광화문에 종강역에 50평 되는 큰 공간을 1년간 무상 임대해 주셨어요.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형이 그런 역할을 해줄 줄 몰랐어요. 저는 그 형의 이제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데 결혼 상대 찾으려고 저는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형을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네트워크들이 정말 그런 실제적인 가치들로 연결돼서 이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젊을 때, 왜냐면 나이 들면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을 거야, 나를 무슨 가치를 보고 나에게 접근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젊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데 가가지고 들이대고 뭐 이제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지금이 정말 네트워킹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킹을 하지 말고 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트워킹을 하지 말고 당해라. 네, 18분이네요. 하지 말고 당해라. 아이고, 사진이 좀 깨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트랜스포머 팀에 있는 한국인이더라고요. 정우민 씨인가? 이제 한국인인데, 트랜스포머 그 이제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팀의 로봇 디자인 팀에 들어가는 방법, 이제 어떤 분에게 들었었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팀에 로봇 제작팀에 들어가는 방법, 로봇 디자인 팀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로봇 디자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어디지? 막 찾고 그 학교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고 막 이런 행태를 취업 경쟁하고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머리 딱 쳤던 게 세계에서 로봇 손을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봇 손만 세계에서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이 돼서 이제 그 로봇 손을 잘 그리는 게 유명해지면 이제 로봇 팔을 만드는 팀이 의뢰를 하게 되고, 그 로봇 팔이 유명해지고 큰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면 더 유명해져서 이제 저런 트랜스포머 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트워킹을 하지 말고 당하라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하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 정말 리마커블한 존재가 되는 거, 정말 그 니치한 마켓에 정말 탑이 되는 거, 그렇게 되게 되면 네트워킹을 하지 말고 당하는 기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기적들이. 옛날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때 유명했었던 그 편의점 음식점 중에서도 삼각김밥만 전문으로, 그렇죠? 전문으로만 했던. 그래서 정말 유명해졌던. 그러면 뭔가 CJ인가 어디에서 뭔가 이제 컨택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 똑같아요. 뭔가 사회적 기업 아이템을 가지고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뜻이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게 정말 확 크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을 하지 않고 당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되고, 이제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리마커블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서. 그래야지만 헤드프로처럼. 저희는 맨 처음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제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컨텐츠에도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이제 지마켓에서 팔았었는데 거의 9주간 일을 했어요. 저 초록색. 그래서 어떻게 분류할지 몰라서 둘 다 들어갔었는데 9주간 일하고 소녀시대 콘서트도 제꼈었거든요. 딱 하루긴 하지만 누적 판매량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제끼면서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이어지면서 여러분들 가장 큰, 여러분들 사업하시니까 홍보 채널을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홍보 채널 바로 네이버 메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검색어 순위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오르면 여러분들 이제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 뉴스에 이제 여러 번 오르게 되면서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다 많이 이어지게 됐었죠. 그런 게 이제 컨텐츠로 가지고 되니까 그렇게 이어지게 됐었고, 뭐 기사에서도 뭐 100건 넘게 많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 되게 블로그에도 많이 써주셨었죠. 이런 게 되게 이어지면서 이제 정말 리마커블한 존재가 되었고, 네트워킹을 하게 되었고, 네트워킹을 당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뭐 강연이나 뭐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마이크 임팩터 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있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네트워킹, 정말 엄청난 네트워킹, 놀라운 네트워킹은 거기서 시작돼요. 거기서 시작되는 게 이거 있죠. 이 사진을 보면 이거 있죠. 이게 바로 친구의 친구, 남자 친구의 친구. 그죠? 저는 친구의 친구가 네트워킹을 나 대신에 해주기 시작하는 순간 진짜 네트워킹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친구의 친구가, 지인의 지인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기업이 있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트워킹이 시작되고, 정말 그런 제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눈 감고 자고 있는 순간에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정말 자기가 막 네트워킹하고 막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트워킹이 자연적으로 번식되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죠. 아까 지금 마이크 임팩트를 아신다고 하시는 분도 제가 여러분과 일면식도 없고 인사도 한 적은 없지만 마이크 임팩트와 저와 네트워킹을 하신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진짜 네트워킹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제가 마이크 임팩트를 시작하게 할 때는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료들, 정말 멋진 동료들과 함께 되게 불가능한 꿈을 쫓고 이제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들, 그 모험들이 되게 좋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그 누구도 생각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원피스에 나온 대사인데 나는 황금을 쫓는 게 아니라 황금을 쫓는 모험을 쫓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과 함께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 들어왔던 질문처럼 이제 저에게 누군가 어떻게 지금 그렇게 행복하게 잘하고 있냐 또는 뭐 이렇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도 똑같이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답할 것이고 그 운은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저기 저 뒤에 있는 친구들 저 친구들의 네트워크에서 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저 친구들과의 진심 어린 애정과 사랑